우리 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봅니다. KCTV 이슈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소식 광주형 일자리 소식입니다. 이 광주 완성차 공장의 법인 설립이 성큼 앞당겨질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완성차 공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 단계에서는 이 완성차 공장을 설립 운영할 이 법인이 언제 생길 것이고 네. 또 합작 그 투자자들 유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인데 이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자 유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설립 속도가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합작법인 설립이 7월 중에 될 거라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합작법인 설립 7월에 하겠다. 이게 이제 광주시가 최근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같은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계기가 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게 이 행정 절차입니다. 이제 사실 광주시 같이 자치단체는 500억 원 이상의 어떤 신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 중앙 투자 심사를 이제 거쳐야 하는데요. 네. 이 절차대로 하면은 굉장히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국회가 파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법이 심사 면제가 어려진 상황이었죠. 뭐 송갑석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한번 심사 면제도 추진했었는데 네. 이것도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획기적인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발목을 잡았다던 행정 절차가 어떻게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일단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네. 이제 특별법으로는 이 중앙투자심사가 이제 면제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제 네. 광주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또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결정만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면제 가능 여부를 타진을 했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산업부와 이제 행안부로부터 지난 6월 21일자였습니다. 6월 네. 말에 면제 결정이 이제 내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주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인이 이제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영리법인에 이제 투자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광주시 산하기관 재단법인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 그린카 진흥원인데 이 그린카 진흥원을 통해서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됐다, 해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주 완성차 공장이 7월 중에 합작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재원 마련이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자 유치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그 합작 법인에는 이제 자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자본금이 기초 자본금이 한 2,3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네. 2,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광주시가 이 중에 23% 그러니까 480억 원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린카 진흥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요. 이제 현대자동차가 19% 약 430억 원을 이제 출연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 금액이 한 이제 900억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금액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관건인데 광주시는 이제 산업은행과 재무적 투자자와 또 지역 기업,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 등 이제 한 1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이제 참여 의향을 갖고 그런 것을 이제 받았다. 네. 그래서 이제 액수를 협의 중이다. 정부가 방수형 투자자 선정에서 각 회사에서 내부 절차를 받는 다음은 순위거든요. 순위와 달리 이렇게 광주시의 계획대로 합작 법인이 설립되고 또 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사업은 이제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미 부지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뭐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음, 투자자가 모집이 되면 네. 이 완성차 공장에 대한 사업 추진은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 계획대로라면 7월 중에 이제 합작법인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죠. 네네. 네, 회사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네. 설립이 되고 이제 올 금년 이내에 자동차 공장을 일단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순조롭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12월 정도, 11월이나 12월에는 착공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생산직 한 700명 정도 그리고 사무직 300명 정도를 채용을 하고
2021년입니다. 한 네. 이제 2, 3년 후죠. 2021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광주시의 계획이 좀 돼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 보면 뭐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민선 7기 1년간의 성과 중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광역단체 그리고 각 자치단체도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는 평가의 시간을 가졌는데 동구와 북구의 경우에도 뭐 꽤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고요. 뭐 자체적으로 보면 꽤 잘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역 단체는 물론이고 네. 광주 지역 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까지 각 기초 단체별로 이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리를 다 각자 마련을 했는데요. 네.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소리, 쓴소리라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네네. 토론회 형식으로 이제 지난 네. 1년간의 어떤 성과 또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 각 분야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각 분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떤 점은 잘 됐고 어떤 점은 좀 미흡했다는 것을 좀 네. 평가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북구도 북구 문인청장이 이제 주민과의 대화 네.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난 성과도 좀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런 점으로 이제 2년 차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허심탄회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 또 그리고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먼저 동구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동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또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했잖아요. 뭐 네. 다른 자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좀 특이한 게 이제 동구청 이래 관주도가 아닌 주민과 이제 마을이 직접 나서서 그 이게 문화를 확산시켰다 하는 게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푸른마을 공동체센터나 이제 동구 창업지원센터 또 치매 예방센터 등을 이제 거점으로 하되 이 센터가 네. 이제 주도가 돼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민들과 또 마을이 함께 논의를 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네.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했다. 네. 좀 나름대로 굉장히 이쪽 방면에 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새로운 추진이었고 좀 성과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반면에 북구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을까요? 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인청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복지하고 이 경제 활력 쪽에 큰 비중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사회복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66%나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100원이라 그러면 네. 66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네네.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재정의 열악한 상황인데 여기 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중앙정부랄지 각종 이 평가나 공모를 통해서 이 상사비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성과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상이랄지 국무총리상, 행안부상이랄지 수상이 한 100개 정도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430억 정도를 확보를 했던 것. 그리고 또 광주역과 전남대 일대 그 대학 타운형 도시재생사 우리가 몇 번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이제 탄력이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 북구 첨단지구 이제 AI 산업단지 예비 타당성 통과도 북구에 꼭 의지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북구에 큰 성과를 안겨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민선 7기 1년의 성과가 이러하고 이제 2년 차는 조금 더 이런 구정 시책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들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좀 구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동구하고 북구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은요. 네. 두 구구 모두 이제 구청장들이 새롭게 바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구청장직을 수행한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뭐 구정도 그렇고 시정도 그렇고 도정도 그렇고 1년이면은 큰 성과를 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긴 차원에서 이제 호흡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활발하게 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나 교부금도 많이 가져왔고요. 네. 의외로 짧은 기간에 비해 많이 가져왔어요. 특히 이제 동명동 뉴딜 재생 사업에 200억 원 확보는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인데 다만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미흡했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주민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네. 이쪽 주민 동구가 그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좀 되고 있고요. 동구는 그 유명한 충장축제를 포함해서 6개 크고 작은 이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좀 무게를 두게 있는 추세거든요. 네, 네. 동구도 이런 점에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꼭 지역민뿐만 아니라 뭐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고 외국에서도 많이 찾는 네. 그런 방안들도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구에 가장 큰 자산일 수가 있는 게 문화전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동구 것은 아니지만 동구에 네. 결국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문화전당이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전당하고 같이 좀 더 해서 좀 낙수 효과, 동구에 의면 낙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 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구는 이러했고요. 그럼 이제 북구는 어떠한 과제들이 좀 필요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북구는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올해만도 4,700억이 하는데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66%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상대적으로 할 여력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고요. 또 업무 과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본청 네.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주민센터 그 생활불편센터 주민센터에 보면 생활불편센터라는 거 있거든요. 네. 여기에는 업무에 비해서 좀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됐다, 많이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본청에서 구청임장 입장에서 좀 더 국민들하고 친화력 있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좀 세부적이고 소소한 것들을 좀 신경이 써서 좀 더 점진적인 구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선 7기 1년에 이어서 이제 시작되는 2년 차도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나은 꼼꼼하고 세심한 구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